이슈 퍼즐입니다. 오늘은 콘서트 티켓 한 장이 왜 팬덤의 열기라는 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지, 그리고 그 티켓 경쟁이 어떻게 사회의 구조를 드러내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년 BTS 월드 투어 소식이 나오자 전 세계에서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티켓 오픈과 동시에 사이트가 느려지고 대기열 숫자가 치솟고 몇 분도 안 돼 매진이 떠버리는 화면. 여기까지만 보면 익숙합니다. 인기 있는 아티스트라면 늘 겪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매진이 빨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티켓팅 과정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 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멕시코입니다. 현지에서는 공연 수요가 폭발했고 팬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 상황을 국제적으로 확 키운 건 다름 아닌 정치의 등장입니다. 가디언과 AP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이 BTS 공연을 더 늘려달라는 취지로 한국 측에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국가 정상급 인사가 특정 가수의 공연 확대를 언급한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 장면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BTS 공연이 단순한 연예 이벤트가 아니라 현지의 사회적 관심과 소비 문제까지 끌고 들어올 정도로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이 팬이라서가 아닙니다. 표를 못 구한다는 불만이 사적인 하소연 수준을 넘어서 공식 발언과 제도 논의의 영역으로 넘어갈 만큼 티켓팅이 심각한 사회적 경험이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신호는 유럽에서도 나타납니다. 스타뉴스 코리아 등은 독일 뮌헨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대기열 접속자가 100만 명 단위로 몰리며 티켓팅이 사실상 전 세계 동시 접속 전쟁처럼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때부터 티켓팅은 운이 좋으면 잡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열려있는 것처럼 변합니다. 이 지점에서 로이터가 포착한 서울의 장면은 상징적입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티켓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팬들이 집이 아니라 PC방으로 몰렸습니다. 이건 낭만적 행동이 아니라 아주 계산적인 선택입니다. PC방에는 고사양 PC가 있고 유선 인터넷이 있고 브라우저를 여러 개 띄우고 새로 고침을 빠르게 돌릴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결제 단계에서 멈추지 않도록 미리 로그인하고 결제 수단을 준비하고 손이 덜 꼬이게 동선까지 짜는 곳이 PC방이었습니다. 즉, 콘서트 티켓팅이 줄을 서는 문화에서 세팅을 하는 문화로 바뀐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건 과연 팬심의 경쟁일까요? 아니면 디지털 환경 경쟁일까요? 티켓팅이 어려운 이유는 단지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시스템은 더 복잡해지고 복잡해질수록 익숙한 사람에게 유리해집니다. 로그인 오류가 났을 때 즉시 복구하는 능력, 대기열을 통과하고 좌석을 잡은 뒤 결제 제한 시간 안에 인증 문자와 카드 결제까지 마무리하는 속도, 캡차 인증을 빠르게 통과하는 요령, 그리고 무엇보다 몇 초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아는 감각. 이건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느냐와는 별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별개의 능력 앞에서 가장 취약해지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중장년층, 고령층 팬들입니다. BTS는 특정 연령대만의 그룹이 아닙니다. 자녀를 통해 노래를 듣고 공연을 함께 가려는 부모 세대. 하지만 티켓팅 시스템은 여전히 빠르고 익숙한 사람을 기본 사용자로 가정합니다. 팬클럽 선예매 구조, 멤버십 인증, 다단계 절차는 충성 팬을 보호하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디지털 커뮤니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자체로 정보 장벽이 됩니다. 선예매가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거나 인증 절차를 놓치거나 결제 수단 연동 과정에서 시간을 잃는 순간 티켓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이 문제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젊은 팬들은 SNS에서 실시간으로 분노하고 캡처를 공유하고 시스템 문제를 집단적으로 제기합니다. 하지만 나이 드신 팬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이 지점에서 걸프 뉴스가 보도한 사례가 강하게 꽂힙니다.
82세의 암 생존자가 BTS 티켓을 확보했고 내 아이들을 보기 위해 살아있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BTS를 뜻합니다. 이 사례가 단지 감동적인 이유는 노년의 팬이 열정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이 사례가 강력한 이유는 그 사람이야말로 현재 티켓팅 시스템에서 가장 쉽게 탈락할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가 티켓을 못 구했다면 그건 아쉽다로 끝날 일이었을까요? 아마도 그저 조용히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는 이렇게 들립니다. 이런 사람이 티켓을 구하는 일이 뉴스가 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신호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한 장의 티켓이 아니라 접근성입니다. 문화는 세대를 넘어 도달했는데 문화에 들어가는 문은 특정 조건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좁아진 문턱이 어느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말로까지 번지고 어느 도시에서는 PC방으로의 이동으로 드러나고 어느 기사에서는 82세 팬의 사연으로 압축됩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늘 따라붙는 게 재판매 문제입니다. 정상 구매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리셀 시장으로 넘어가고 가격이 폭등하고 사기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고령층은 정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공식과 비공식 판매처를 구분하는 데도 불리합니다. 티켓이 팬에게 돌아가는 문화자원이 아니라 비싼 사람에게 가는 상품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BTS 월드 투어 티켓팅 이슈는 단순한 인기 뉴스가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기술과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문화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배분되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유리하고 누가 소외되는지 그 구조가 드러난 사건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티켓팅은 팬을 가려내는 과정인가? 아니면 플랫폼에 익숙한 사람을 선별하는 과정인가? BTS가 세계를 움직인 이유는 음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장면은 음악이 아니라 티켓팅 과정입니다. 서버가 멈추고 사람들이 PC방으로 이동하고 대통령이 공연 확대를 언급하고 82세 팬이 살아서 꼭 보겠다고 말하는 이 장면들. 이 퍼즐이 말하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문화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 문화에 들어가는 문도 더 공정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다면 콘서트는 축제가 아니라 경쟁이 되고 경험은 기쁨이 아니라 좌절이 됩니다. 이상 이슈 퍼즐이었습니다.